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확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요즘 은행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준, 재무부, FDIC 이런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쓰러져가는 은행들을 살려내려고 자금을 만들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쓰러져가는 은행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네처 뱅크 이 두 은행이 자빠지고 나서 바로 뒤를 이어서 자빠질랑 말랑하고 있던 은행이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였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그리고 제넷 옐렌 그리고 다들 모여서 우리가 살려낸다. 걱정하지 마라. 펀드 준비되어 있다. 라는 소식에 살아나려는가 했는데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많은 은행들을 어떻게 살려내나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자빠지려고 하니까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에 오늘 11개 은행들이 모여서 이 불쌍한 친구들을 우리가 살려내자. 우리 친구 은행이잖아.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은행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큰 은행들은 좀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300억 달러. 와,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경쟁일 수도 있는 다른 은행을 살리겠다니. 은행들의 의리가 느껴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은행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은행들은 50억 달러를 내놓고 그 다음 단계 은행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친구들은 25억 달러 그리고 그 밑에 단계 친구들 트러스트, PNC, US 뱅크 코프, 스테이트, 스트릿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친구들은 10억 달러 정도. 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지. 물론 연준이 가운데서 주축이 돼서 이걸 이끌고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연준 혼자 돈을 다다다닥 찍어서 막 뿌려대면 이거 좀 민망하니까 좀 제스처를 보여라 너희들. 함께 우리가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하면서 돈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회생 불가능이 된다면 이런 돈도 따로 어떻게 돌려서 처리를 해주겠죠. 설마 이 은행들이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은행들,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은행들. 하지만 이렇게 돈 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살려낸다고 해도 제2의 퍼스트 리퍼블릭, 제3의, 제4의 은행들이 계속해서 줄 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 여러 긴축적인 정책을 펴서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22년 초부터 긴축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대차 대조표가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툭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갔는데 여기가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에 8.3 트릴리언 달러. 그런데 일주일 뒤에 8.6 트릴리언 달러. 3천억 달러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난달에 제롬 파월이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펴겠다.
대차 대조표를 크게 축소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뻥이었나요? 이렇게나 늘어나 버렸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발표를 5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은 0.25%가 우세합니다. 0.5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동결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병행해서 약간 올리는 신용을 하면서 또 다른 완화적인 정책을 병행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글로벌 금융 위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든 암호화폐 산업을 짓누르려고만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그네처 뱅크가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의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베넷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암호화폐 산업은 마리화나 산업보다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형편없는 위험한 산업군이다. 그래서 이 시그네처 뱅크가 그런 위험한 데 손을 댔으니까 당연히 망하지 라고 주장을 펼쳐댑니다. 자, 그런데 시그네처 보드 멤버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미국 하원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니 프랭크라는 사람인데요. 전혀 자금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폐쇄를 당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강제로 폐쇄를 당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FDIC가 시그니처 뱅크를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면 암호화폐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압력을 가하긴 했겠죠. 이렇게 우리들의 코인 짓밟혀야만 할까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나쁜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준에서는 올 7월에 페드 나우를 출시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CBDC의 베타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페드 나우인데요.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암호화폐를 미리 밟아버리고 자리를 피고 그 다음에 짜잔 하고 내놓으려는 이러한 얄팍한 수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CBDC는 암호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무늬만 같았지 다른 거다. CBDC는 중앙화된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 이런 것들은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패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을 전합니다. 이더리움의 상하이 하드포크가 드디어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4월 12일 이날 드디어 상하이 하드포크가 딱 출시가 되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이더리움이 풀리게 됩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이더리움이 락업 해제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하방 압력보다는 이더리움 자체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상승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킹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가로 유입되는 물량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하이 하드포크는 전반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더리움 머지 때 이더리움이 전체 코인 시장을 견인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 기대를 해봅니다. 자, 며칠 전에 바이낸스의 CG가 올린 트윗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낸스 USD, BUSD 더 이상 팩소스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BUSD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종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바이낸스에서 인더스트리 리커버리 이니시에이티브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0억 달러를 여기에 넣어서
이 유동성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코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구제를 해주겠다. 그런 펀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USD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USDC를 지원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CG가 이 BUSD를 다른 코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BNB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 코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BUSD로 비트코인, BNB,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 이걸 하겠다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곧 할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지금의 이 힘든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더 높게 뛰어오르는 그런 우리들의 코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